순방 일정을 연장해서라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은 북한을 향한 강력한 수준의 제안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만나겠다고 하면 바로 그쪽으로 갈 수 있다며 북한 땅을 밟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제시할 카드로 대북 제재를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2기 들어 북미 대화 의제로 대북 제재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지난 2019년 하노이 빈손 회담 전례가 북한에게 부담이지만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북한 역시 대화 자체는 필요할 거란 분석입니다. 다만 북한의 달라진 위상이 변수입니다. 핵 보유국 인정을 내건 북한은 제재 완화 정도로 만족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재 풀기에 집착하여 적수국들과 그 무엇을 맞바꾸는 것과 같은 협상 따위는 없을 것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파병 후 러시아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고 있고 러시아와 중국의 비협조로 유엔 대북 제재 역시 실효성을 상실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은 보란 듯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트럼프가 연일 북한을 향해 적극적인 언어로 만남을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미 국무부는 대북 정책이 여전히 비핵화해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국회의 외교부 통일부에 대한 국정감사. 조현 외교부 장관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깜짝 만남 가능성에 대해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수치화하는 건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을 물으시는데 가능성보다 필요성이 더 간절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 즉 핵을 가진 나라라고 하거나 대북 제재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게 북미 대화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과거보다 더 많은 대가를 원할 거라며 대미 청구서라고 비유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었고 또 러시아를 자극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도 더 강화시켰고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조 장관은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라고 언급한 게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 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그런 사실을 인정한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정 장관도 지난 2019년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 뒤 빈손으로 돌아갔던 하노이 노들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를 지금 5번씩 얘기를 하면서 6년 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그런 그 상황이 달라졌다는. 정 장관은 북미가 본격적 담판을 한다면 김 위원장이 평양에서의 회담을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에서 함정에서 지상으로 쏘는 함대지 전략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어제 시험 발사가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 주재로 이뤄졌고 미사일들은 서해 위를 7,800초 정도 날아가 표적을 맞췄다고 전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시점에 북한이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이걸 공개한 건 부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또 한 번의 깜짝 회동이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 일정 연장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연일 대화에 손짓을 하고 있는데요. 6년 전 같은 깜짝 만남 재현을 절실하게 원하는 건데 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당시 모습부터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Good to see you again. 이들도 북한을 만나게 될 생각은 어땠어요? 대통령이 물리선을 넘어서 우리 땅을 밟는데 사상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물리선을 넘어서 가신 거는 다시 말하면 좋지 않은 그 과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좋은
앞날을 개척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다른 영단의 그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And we got to meet, and stepping across that line was a great honor. A lot of progress has been made. I'm glad you could be here to see it, but tremendous positivity. Really great things are happening, and in a lot of places. But we met and we liked each other from day one, and that was very important. 네, 또 한 번 이런 전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질지 정치권에서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난다라고 확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핵 보유국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번에는 트럼프가 월북에서 북측의 판문각이나 혹은 개성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트럼프 대통령 혼자 올라가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움직여서 남북 미 정상회담을 하면은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관계도 개선되고 평화가 가까워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내다봅니다. 저는 이번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좀 전체적으로는 좀 많이 낮다고 봅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면을 좀 세워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깜짝 회동을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지만은 실질적인 실익은 적다라고 보겠습니다. 2019년 판문점 회동 때와도 또 지금과 비교해 보면 그때만큼 드라마틱한 그 시나리오의 완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저 박지원 의원이나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이나 두 분 다 북한 사정에 정통한 분들이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게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두 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에 깜짝 만남을 한다, 안 한다? 박영찬 단장님? 저는 할 가능성이 무척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공식적인 징후는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죠. 그런데 이제 비공식적인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만날 가능성을 지금 제시하고 있어요. 우선 지금 판문점 상황을 보면 유엔 군사령부에서 판문점 특별 견학을 전면 중단시켰어요. 그리고 북측에서도 판문점 북측 지역에 가지치기, 그다음에 이제 풀 뽑기 이런 미화 작업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측에서 어젠가 그제 오는 30일 김해공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출국할 예정지 아닙니까? 그렇죠? 김해공항. 그런데 그 김해공항의 활주로를 오는 30일 오후에 추가로 좀 열어달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열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얘기는 뭔가 이제 돌발 상황이 발생하고 깜짝 회동이 성사돼서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급하게 북쪽으로 날아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관측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앵커께서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김정은 입장에서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손해볼 게 있습니까? 전혀 없단 말이죠. 거기다가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또 언급했죠. 북쪽으로 본인이 직접 가서라도 만나겠다. 또 하루 더, 하루 이틀 연장해서라도 만나겠다. 이렇게 굉장히 그야말로 이제 구애 작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마다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장윤미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박영찬 단장께서 제가 방송 전에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가지고 제 마음이 약간 들켰는데 저도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이 손해볼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손해볼 일은 없는데 6년 전에 양국 정상에게 남아있는 사실상의 정치적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느냐. 굉장히 전격적으로 SNS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만남을 청하는 글을 올리고 한 30여 시간이 지나서 전격적으로 두 정상의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빈손으로 끝났던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실무진으로부터 뭔가 실무 지시를 내리고 아래서부터 차곡차곡 올라왔던 방식이 아니었을 때의 그 성과,
라는 것이 사실 무로 끝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북한으로서도 과거에 이런 실패 정상회담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될 겁니다. 만남 자체만으로 그냥 의미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미 한 차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못 냈던 과거의 어떤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과거와 달라졌다라고 진단이 되는 부분은 러시아와의 어떤 결속이 상당히 진전이 되면서 이 경제 제재에 대한 어떤 압박 수위가 북한으로서 상당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경제적 지원과 자원의 어떤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거나 그런 부분이 협상의 아주 중요한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국면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얻어낼 수 있는 부분이 가시화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이런 정상회담 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관측해 봅니다. 네, 어쨌든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6년 전에 회동 당시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만나자 이런 한 줄짜리 제안글을 올렸고 그 뒤로 정확히 32시간 만에 두 사람이 판문점에서 악수를 나눴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박영찬 단장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약속인 북한을 향해서 거의 뭐 이 구걸하다시피 굉장히 애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북한과의 만남을 원하는 걸까요? 사실 저도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 궁금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010년도에 MBC 뉴욕 특파원으로 있으면서 당시 도널드 트럼프와 단독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1시간 반가량 아침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느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슨 이념지향적인 그러한 캐릭터가 아니라 성과와 평가에 굉장히 집착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마스 문제를 해결했듯이 이 한반도에서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성과를 올려서 그래서 내년도 노벨 평화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 한다. 굉장히 성과와 평가에 집착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지금 한반도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보다 북한의 김정은을 훨씬 더 친근하고 우호적으로 발언하고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굉장히 저희들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국제관계는 엄연한 현실이고 그 지도자의 그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한 관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성과와 평가라는 측면에서 지금 북한 문제와 김정은을 바라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장윤미 대변인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가지고 이미 얘기를 했던 적이 있잖아요. 어소트 오브 뉴클리어 파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 이걸 인정해주고 대북 제재도 완화해주고 자 그렇다면 그 조건으로 미국까지 날아오는 탄도미사일만 없애라. 핵은 그냥 갖고 있고 자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큰일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도 정말 북한과 바로 맞붙어 있는 건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 미국 본토에 대한 어떤 악영향, 우려만 해소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누클리어 파워라는 말을 사실 취임식 당일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했거든요. 이건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누클리어 파워라는 건 핵무기 역량을 가진 국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으로서는 어떤 부분을 또 방어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미국으로부터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협상에서도 이게 다 안보 문제와 연결이 돼 있고 긴밀한 연관관계가 있으니만큼 가치 통으로 북한에 대해서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면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핵 연료 재처리와 관련한 일본 수준의 어떤 위상을 미국으로부터 끌어내야 되는 부분들 우리도 얻을 거는 얻어야 되는 그런 숙제가 대한민국 앞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